뇌졸중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고가 당신의 몸에서 발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호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우리 몸은 위험에 빠졌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지만 그 신호가 미묘하거나 일상적인 피로와 혼동될 수 있어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 발생 전 몸이 보내는 핵심 경고 신호들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뇌졸중의 예. 뇌졸중은 뇌혈류 차단이나 출혈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는 신체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신속한 대응 없이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기 증상 인지와 즉각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위험도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며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유형 모두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려우므로 뇌졸중은 영구적인 장애나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일시적 허혈 발작이라고 불리는 작은 뇌졸중도 있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뇌졸중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뇌졸중의 위험. 이제 첫 번째,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5세 김 씨는 평소 건강했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고 무시했으나 몇 시간 후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치료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가족의 빠른 대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평소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했기 때문에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적시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김 씨는 약간의 언어 장애만 남았을 뿐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만약 증상 발생 후 1시간 더 늦었다면 결과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지연된 대응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2세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박 씨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을 단순한 피로로 여기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병원 도착 시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반신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지 않았고 식이 조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은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가 첫 증상을 경험했을 때 단순히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가족이 귀가했을 때 그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박 씨는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초기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때 즉각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국 뇌졸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은 환자는 심각한 장애를 겪을 확률이 5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이 있듯이 뇌졸중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알고 있다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뇌졸중의 주요 경고 신호. 세 번째, 얼굴 한쪽의 처짐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혈류 공급 중단으로 안면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58세 이 씨는 아침 세수 중 거울에서 오른쪽 입꼬리 처짐과 눈 깜빡임 불가, 물 흘림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응급실을 찾아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의 변화를 즉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입을 움직이려 해도 한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뇌졸중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내에게 즉시 알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CT스캔을 통해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했고 혈전 용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시작 몇 시간 후부터 이 씨의 얼굴 근육은 점차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FAST 테스트에서 안면 마비는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환자에게 웃어보도록 요청하고 양쪽 입꼬리가 동일하게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처진다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면 마비는 뇌의 운동 피질 중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가 차단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중대뇌 동맥이 막히면 반대쪽 얼굴 근육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 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하여 얼굴 근육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신경 경로의 어느 부분이든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초성 안면 마비와 달리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 마비는 이마 부위의 움직임이 비교적 보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이마 근육이 양쪽 대뇌 방구에서 모두 신경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굴 마비와 함께 입 주변이나 뺨의 감각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감각 신경의 경로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 음식물을 흘리거나 말할 때 침이 고이는 현상 또는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뇌졸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팔다리의 근력 저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운동신경 담당 부위가 혈류 차단으로 기능을 잃을 때 발생합니다. 60세 최 씨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 피로로 여겼으나 곧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가족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평소 건강했으며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달리 왼쪽 팔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전날 정원 가꾸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어 왼쪽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내가 그의 상태를 보고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뇌 영상 검사 결과 오른쪽 대뇌 방구에 중간 크기의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속한 혈전 용해제 투여로 최 씨는 대부분의 운동 기능을 회복했으며 현재는 약간의 손가락 움직임 제한만 남아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으로 팔 올리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오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쉽게 넘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동장애는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이나 피질 척수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중대뇌 동맥 영역의 혈류 차단은 반대쪽 팔다리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신경 경로는 대뇌 피질에서 시작하여 뇌포, 뇌간, 척수를 거쳐 말초 근육으로 연결됩니다. 이 경로 중 어느 부분이든 손상되면 해당 영역이 지배하는 근육의 약화가 나타납니다. 마비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완전한 마비 전혀 움직일 수 없음부터 근력 약화 움직일 수 있지만 힘이 없음까지 다양합니다. 초기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미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비와 함께 해당 부위의 감각 이상 저림, 둔함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감각신경 경로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말하기 장애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 발생 시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나타납니다. 65세 정 씨는 가족과 대화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 저기, 컵, 과 같이 문장 구성이 어려워졌고 가족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정 씨는 은퇴한 교사로 평소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의 말투 변화를 즉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 그는 갑자기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간단한 질문에도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러한 변화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에 작은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은 후 정 씨의 언어 능력은 점차 회복되었고 현재는 약간의 단어 찾기 어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언어치료사와 함께하는 정기적인 재활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FAST 테스트의 S는 스피치 말하기를 의미하며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하여 발음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글씨 쓰기나 간단한 계산 능력의 급격한 저하도 뇌졸중 관련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는 크게 표현성 실어증, 수용성 실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성 실어증은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인해 생각은 명확하지만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며 종종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표현을 합니다. 반면 수용성 실어증은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으로 인해 유창하게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이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외에도 뇌졸중은 다양한 유형의 언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실어증은 광범위한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모든 측면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명성 실어증은 특정 단어나 이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비교적 경미한 형태의 언어 장애입니다. 또한 말더듬은 언어 처리는 정상이지만 말하는 데 필요한 근육 조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언어 장애는 뇌졸중 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언어 치료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번째, 기타 중요 경고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야 장애는 한쪽 눈의 시력 저하나 시야 일부 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7세 장 씨는 책을 읽던 중 갑자기 글자가 흔들리고 시야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장 씨는 평소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책을 읽다가 갑자기 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피로로 생각했지만 눈을 비비고 쉬어도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머리가 약간 아프기 시작했고 이런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자 아내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후대뇌 동맥 영역의 허혈성 변화가 발견되었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력은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미세한 시야 결손이 남아있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시야 장애는 뇌의 시각 처리 경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후대뇌 동맥 영역의 혈류 차단은 동측 같은 쪽 시야의 반맹 절반이 보이지 않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의 같은 쪽 시야가 손상되는 동측 반맹은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시력 상실, 폭시물체가 둘로 보임,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변화는 종종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심한 어지럼증은 평소와 다른 심각한 균형 감각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5세 윤 씨는 아침에 화장실로 가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졌으며 심한 구토가 동반되어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윤 씨는 평소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이날 아침의 증상은 그 정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갑자기 방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균형 장애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심한 구토가 동반되었고 이런 모습을 본 배우자가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손의 영역의 뇌졸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 덕분에 윤 씨는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약간의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균형 훈련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현운, 회전성 어지럼과 비회전성 어지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주로 손해나 뇌간의 손상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전정기관이나 전정신경의 손상은 심한 회전성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종종 구토와 앉은 눈의 불수의적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균형 장애는 걸을 때 비틀거림, 한쪽으로 치우침 또는 완전히 서 있지 못하는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한 심한 어지럼증이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는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극심한 두통은 뇌출혈 시 천둥이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세 김 씨는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를 경험했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 하출혈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운동 중 갑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최악의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바닥에 주저앉았고 심한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도착 시 김 씨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고 CT 검사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 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통해 출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이 뇌졸중의 치료 결과를 결정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며 꾸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심호흡과 명상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보다 건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